2500년 전의 병법서가 어떻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오늘날 이 AI 시대의 뭐랄까 전력 지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보이더라고요. 손자병법은 분명 전쟁 기술을 다루는 책인데 정작 그 심장부에는 웬만하면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놀라운 고전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함께 뽑아내서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강력한 무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손자병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싸워서 이기는 비법을 담은 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손자의 핵심 전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지지 않는 법. 즉, 어떻게든 생존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어제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는 이 격동의 AI 시대를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지지 않는 법이라. 확실히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가장 유명한 구절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 모두가 아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손자병법 원문에는 없는 표현이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퍼진 오해 중 하나죠. 손자는 백전백승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원문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백전불태요? 네,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가 아니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여기서 태가 바로 위태로울 태자거든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 승리라는 결과보다 위태롭지 않음이라는 상태를 강조한 거군요. 이건 정말 그냥 뉘앙스 차이가 아니라 거의 철학의 차이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100번을 이겨도 마지막 한 번의 전투에서 모든 걸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자는 승리라는 그 달콤한 결과에 도취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조직과 나를 근본적인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 이 생존과 위기 관리가 모든 전략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손자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실패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AI 기술 경쟁에서는 더욱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죠. 그렇다면 손자병법 최고의 전략이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즉 부전승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솔직히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자본과 기술이 전부인 이 AI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결국엔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싸우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죠. 여기서 손자의 혁신성이 드러나는데요. 당시 전쟁에서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존심, 체면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손자는 그런 명분보다 실리, 즉 실질적인 이익을 우선시한 극도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부전승이란 전면전을 벌여서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소모하는 그런 파괴적인 비용 없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최상의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괜한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불필요한 출혈 경쟁에 뛰어들지 말라는 냉철한 조언이죠. 감정에 휘말려서 쉽게 전쟁을 벌이지 말라는 거군요. 자, 그럼 그 원칙, 위태롭지 않게 싸우지 않고 이긴다. 는 걸 AI 시대의 복잡한 현실에 적용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할 텐데요. 손자가 그냥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손자는 막연한 감이나 희망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묘산이라는 개념인데요. 묘는 사당, 산은 계산을 뜻합니다. 전쟁 전에 종묘에 모여서 승리의 가능성을 미리 철저하게 계산해 본다는 의미죠.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즉 이겨놓고 싸운다는 원칙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이 분석을 소홀히 하고 일단 시작하자는 열정만 앞세웠다가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죠. 묘산. 승산이 있다고 할 때 그 산이 바로 이 계산할 산자였군요. 듣고 보니 오늘날 기업들이 신사업에 진출하기 전에 하는 시장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와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네요. 그럼 손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승산을 계산하라고 했나요? 손자는 시대를 초월하는 궁극의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바로 도천지장법,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이걸 오사라고도 부릅니다. 도천지 장법. 글자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도부터 한번 쉽게 풀어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째, 도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구성원의 강력한 결속력입니다. 리더와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초안지의 유방과 항우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개인의 무력이나 전투 능력은 항우가 압도적이었지만 천하의 민심, 즉 도를 얻은 유방이 결국 최종 승자가 되었죠. AI 시대의 도라면 그 기업의 미션이나 AI 윤리에 대한 확고한 철학, 그리고 그걸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목표의식, 뭐 그런 게 되겠네요. 오픈 AI가 얼마 전에 격변을 겪으면서도 핵심 인재들이 다시 뭉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만의 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다음은 천이네요. 네, 천은 타이밍, 기술 트렌드, 시장의 변화와 같은 천시를 의미합니다. 지금이 생성형 AI에 투자할 적기인가? 시장의 규제 환경은 우리에게 유리한가?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눈이죠. 2022년 말에 챗 GPT가 등장했을 때 어떤 기업은 이걸 거대한 기회라는 천시로 봤지만 어떤 기업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행으로 봤죠. 그 판단이 지금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흐름을 타는 능력이군요. 세 번째 지는 땅이니까 시장에서의 입지를 말하는 거겠고요. 정확합니다. 지는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터인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우리의 위치, 경쟁 환경, 우리가 장악한 플랫폼이나 기술적 해자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가진 압도적인 지위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지리적 이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판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장은 리더의 역량이겠군요.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죠. 맞습니다. 손자는 장수에게 필요한 5가지 덕목으로 지, 신, 인용, 엄을 꼽았습니다. 데이터를 꿰뚫는 통찰력, 지, 구성원 및 고객과의 신뢰, 신, 인간적인 포용력, 인, 위기 상황에서의 과감한 결단력, 용,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엄격함, 엄입니다. AI 기업 리더들에게 그대로 대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덕목들이죠. 마지막 5번째 법은 조직의 시스템과 규칙입니다. 법이라면 현대적으로는 데이터 관리 체계나 애자일 같은 개발 방법론, 성과 보상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의미하겠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와 구성원이 있어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바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조직적 시스템, 즉 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속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천지장법 5가지를 모두 점검해서 승산이 높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움직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게 2500년 전에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대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기가 막히게 활용한 현대 인물이 바로 소프트뱅크의 성정희 회장입니다. 그가 2000년에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알리바바의 마윈을 만나서 단 6분 만에 2천만 달러 투자를 결정한 일화는 전설적이죠. 그 유명한 이야기. 네. 나중에 손 회장이 그때 자신의 머릿속에서 도천지장법을 돌려봤다고 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세상의 모든 상거래를 쉽게 만든다는 미션, 도,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잠재력, 지,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던 마윈이라는 리더의 자질, 장까지. 여기에 소프트뱅크의 자금과 네트워크라는 법을 결합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6분 만에 도천지장법으로 분석을 끝냈다니 그야말로 내재화가 된 경지네요. 자, 이렇게 철저한 사전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실제 행동에 옮겨야 할 텐데요. 특히 변화무쌍한 AI 시대의 경쟁 구도에 바로 적용할 만한 핵심 전략들을 좀 짚어주시죠. 크대의 3개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속도와 유연성입니다. 손자는 전쟁은 신속함을 귀하게 여긴다. 병기 신속고 했습니다. 완벽한 AI 모델을 만드는 데 몇 년을 허비하기보다 일단 핵심 기능만 갖춘 최소 기능 제품, 즉 MVP를 빠르게 출시해서 시장의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 나가는 린 스타트업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이죠. 속도 중요하죠.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방향을 잘 바꾸는 것,
즉 유연성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손자가 언급한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군대에는 정해진 형세가 없고 물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 병모상세, 수무상형, 이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AI 기술과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처음 세운 계획만 고집하는 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 물처럼 유연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 즉 피벗할 수 있는 능력이 생존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허실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허실이요? 비어있고 가득 차 있다는 뜻인가요? 그건 어떤 의리죠? 네. 나의 강점, 즉 가득 찬 부분, 실로 상대의 약점, 즉 비어있는 부분, 허를 공격하라는 원칙입니다. 유연성이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어디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거대 테크 기업들이 범용 AI 모델 경쟁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을 때 작은 스타트업이 그들과 정면 대결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신 그 거대 기업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법률, 의료, 교육 같은 특정 분야, 허에 자신들의 기술력, 실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허실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나의 강점으로 상대의 빈틈을 누리는 허실 전략.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AI 시대는 결국 데이터 싸움, 정보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손자는 뭐라고 말했나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정보 우위의 확림입니다. 바로 지피지기, 즉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이죠. AI 시대의 나를 아는 것, 지기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질과 양, 우리 모델의 성능과 한계를 맹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아는 것, 지피는 경쟁사의 기술 수준, 그들의 사업 전략, 시장의 반응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고요. 정보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용간도 강조했죠. 간첩을 사용하라는 뜻이라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하, 그렇죠. 현대의 용가는 단순히 스파이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경쟁사가 발표하는 논문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 그들이 어떤 인재를 채용하는지 링크드인을 통해 파악하는 것, 그들의 제품을 가장 먼저 써보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 모두가 용간 활동인 거죠. 결국 손자는 정보전에서 이기는 자, 즉 먼저 아는 자, 선지저가 승리한다고 맞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드는 것이 승리의 핵심 조건이라는 겁니다.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정보 우위.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칙들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손자병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싸울 필요가 없는 판을 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부전승을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론이죠. 손자는 적의 군대를 부수는 것보다 적의 동맹을 깨뜨리는 것이 낫고 적의 동맹을 깨뜨리는 것보다 적이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꺾어버리는 벌모가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벌무. 상대의 기책이나 의도를 공격한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전략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빌 게이츠가 1990년대 중국 시장에 윈도우 불법 복제를 사실상 묵인했던 전략이 완벽한 벌모의 사례입니다. 당장 눈앞의 라이센스 판매 수익을 포기하는 손해를 감수했죠. 하지만 그 결과 중국의 거의 모든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리면서 윈도우가 시장의 표준, 즉 거대한 생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운영체제 경쟁자들은 감히 중국 시장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와, 싸울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든 거군요.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판 자체를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해서 잠재적 경쟁자들이 아예 참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군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전략이네요. 최근 AI 기업 중에서도 이런 벌모 전략을 쓰는 곳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고성능 언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모델을 유료 API로 제공하는 오픈AI의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 아예 개발자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강력한 대안, 즉 새로운 판을 제공해버리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오픈AI가 구축하려는 유료 생태계의 확장을 견제하고 경쟁의 규칙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고도의 벌모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손자병법은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의 낡은 전쟁 기술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나 자신과 조직을 지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생존 철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AI 시대에 손자병법이 주는 핵심 교훈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철저한 데이터로 승리할 판을 먼저 짜고 묘산, 나의 역량과 경쟁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지피지기.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되 불필요한 소모전은 피하고 부전승. 시장의 변화에 물처럼 유연하게 대응하며 상대의 빈틈을 노려야 하죠. 병무상세와 허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태롭지 않은 상태, 불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자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단순히 그 시대의 전쟁 기술을 정리한 것을 넘어서 경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꿰뚫어 봤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귀족 중심의 명예로운 전투에서 국가의 모든 것을 건 총력전으로 넘어가던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미래의 경쟁론을 제시한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손자병법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전으로 남은 이유는 과거를 정리한 책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는 통찰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손자에게 배워야 할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AI 기술은 우리가 지금껏 당연히 여겨왔던 경쟁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오늘날의 손자가 있다면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병법서에 어떤 첫 문장을 쓸까요?